하더라도 끝까지 시도에 등록해서 구매한다. 나는 1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전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1번 쪽에. 이게 굉장히 진짜 바람직한 2번 쪽. 2번 정도 등록을 시도에 실패되면 화를 내며 핸드폰 앱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한다. 포기한다 쪽에 해당하는 것. 예, 내리십시오. 3번. 그도저도 생각 갖고 무조건 자녀에게 부탁해갖고 나는 구매한다. 3번 쪽에. 예. 3번 쪽에. 예. 우리가 여기 봤지만 50이 넘어가면 사실 2번 정도 이렇게 시도했다가 안 되면 포기해봅니다. 그리고 구매를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구매가 왕성해야 할 재력은 다 갖춰져 있는 나이인데 50이 넘으면 앱을 사용해갖고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경제활동을 멈춰버립니다. 그럼 이 경제활동을 멈춘 사람들의 지갑을 어떻게 열 건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왜 우리는 교육을 계속 교육을 받고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아직도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그냥 눈 감고 구매 안 해버리고 자녀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살기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타리의 새로운 정보를 나는 어디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지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많은 교육들을 시켜요 우리가. 근데 더 이상 발전을 않고 계속 그 수준에 있어요. 매년 연수회라 해가지고 지구에서 시키고 또 한국 노타리에서 시켜서 가서 보면 꼭 그 정도밖에는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시루에 물붓기 교육은 사실 시루에 물붓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우리가 물을 붓지만 시간이 막 불 붓자마자 시루에 물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렇듯이 교육이란 것은 지금 받아갖고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자꾸 이렇게 우리 이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교육 지식 연수회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열어주신 하순 중앙클럽 임원단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격려의 박수 우리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글러를 아신 분? 구글러가 뭡니까? 거의 모든 생활을 구글 통해서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을 저희 구글러. 예. 거의 한 70% 정도. 제가 원하는 답에 70% 정도 답입니다. 자, 구글러. 구글에서 일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에서는 업무 지시가 따로 없답니다. 구글 회장이 올해 일에 대한 목표를 갖고 한번 이리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딱 지시를 하면 그 부서장 우리로 말하면 지구 총재 그 다음에 회장 이렇게 해서 그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지를 않는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모든 직원들은 자유롭게 일하면서 제안을 해야 된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협업을 해야 된다.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 조국 혁신당에 두 번째로 영입된 이혜민 박사가 구글러입니다. 그분이 구글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있다가 정치를 한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구글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혜민 박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핸드폰에 구글 지도, 구글 한글 사전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했냐니까 자기가 구글을 쓰다 보니까 이리이리한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이해또 보고를 했더니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동의를 이제 받은 거죠. 해봐라 하고 동의를 받으면 세계에 각 흩어져 있는 구글 엔지니어들한테
내가 이리이리한 일을 해서 구글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나하고 같이 할 사람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럼 나 같이 할래. 그리고 시간대도 틀리고 전부 다 틀린 사람들이 한 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고 이게 그냥 일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글 사전, 뭐 구글 지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굉장한 자기 월급을 보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노타리도 미국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일본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타리가 변형이 됐습니다. 일본을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저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고 뭐 친분을 맺고 어떤 일방적인 지시 또 그 속에서 격식을 갖추는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원래 노타리는 미국에서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 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뭐냐면 협업을 잘해야 된다. 협업을 못해요. 우리는 개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노타리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뭐 회장, 안장 차고 뭐 이러면 굉장히 딱딱해지고 남의 의견을 들으려고 아이디어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일방적 지시 상황으로 이렇게 가서 그 단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다. 우리 강주클럽도 60년 됐는데 뭐 한 세대가 같이 활동을 합니다. 지금 뭐 90세 다 돼가신 분하고 이제 29살, 27살이 들어왔어요. 근데 27, 28 그 신회원들이 들어왔고 막 숨이 막혀. 할아버지도 한참 할아버지 볼 사람이 앉아갖고 있고 뭐라 하려면 그분들은 법적으로 잘 아니까 회장 그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질식이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고 탈회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런 문화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타리도 이제 구글러처럼 정말 우리가 배우고 정말 활동을 할 때 서로 협업해서 회장, 총무, 그다음에 6대 분과위원장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럴 거를 찾아와서 클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클럽 입문을 하는지, 그다음에 노타리 클럽 팀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노타리아는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죠. 자, 노타리에서 활동하는 방법을 모른다가 다 신입 회원들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 회원들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 노타리를 잘 모른다 이거죠. 지금 현재 클럽에서 내 노타리안에 가입을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우리 지구가 한국 노타리에서 꼴등입니다. 30%도 내 노타리에 가입을 안 했어요. 내 노타리에 가입해서 보면 자기가 자기 신상이 다 기록됩니다. 기록돼가지고 내가 재단 기부를 얼마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교육을 이수했고 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거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라 해도 안 하니까 이제 그 한국 노타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IT 위원회를 만들어라 해갖고 지금 IT 위원회를 만들어서 억지로 가입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육 끝나고 나면 전부 내 노타리에 가입해서 노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제한하지 못한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봉사클럽이라고 했는데 회원들이 신입 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임원들도 우리 클럽이 무슨 봉사를 해야 될까 계획서를 작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노타리는 노타리 재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제 노타리 재단 자금을 갖고 와서 우리가 봉사활동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하나도 못 씁니다.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 이거죠. 그 다음에 피동적으로 참여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가장 문제가 되는 협업을 잘해야 되는 시스템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방법에 익숙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하는 주제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그래야 답도 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타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뭐 이게 노타리가 해야 할 일인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입 회원들 들어올 때 이런 연수회를 통해서 노타리가 어떤 단체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단체고 재단은 뭐고 확실하게 가르쳐줘서 그분이 선택해서 내가 보람을 갖고 노타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쟁이라고 내가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신입회원 하나를 영입하기 위해서 전쟁처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신입회원들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동영상에 나오는데 모든 게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접촉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처럼 한 명의 신입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들어오면 또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속 팔로우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이 진정한 노타리안으로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갖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죠. 제가 최근에 AI의 제품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챗GPT라고 1년 반 전에 제가 잡혔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마누라한테 올 30년 결혼 기념일이니까 챗GPT를 사용해서 사랑한다고 편지를 하나 써줘 그랬더니 1초도 안 돼갖고 써갖고 나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그럴싸하게 써서 보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냈더니 마누라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문장이 좋은지 몰랐다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챗GPT 1세대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연세대학교에 있는 5억 개의 자료를 거기다 여갖고 이렇게 큰 컴퓨터에서 돌려갖고 우리한테 답변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1년 반 만에 4.5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 챗GPT가 내년에요 올해 말경도에 나오는 스마트폰 애플에는 아예 스마트폰에다가 5세대 챗GPT를 아예 실어가지고 나온답니다. 자, 1세대고 4.5세대고 어떻게 틀리냐면 1세대는 그냥 문자로 질문을 잘해갖고 이렇게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4.5세대 챗GPT는 보이스와 보이스로 말로 물어보고 그리고 화가 나갖고 있으면 화난 사람을 감안해가지고 또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띠 같은 거 하나도 이렇게 두르고 다니면 자기가 영국을 갔는데 영국 버킹엄 궁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가 영국 버킹엄 궁입니다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반틈 내려가 있으면 여기 영국 국왕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알려준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뭐 구글 지도 갖고 다니면서 찾고 다니면서 여기가 어디냐 있냐 이럴 필요도 없고 말로 우리 한국말 하면 다 그쪽에서 이렇게 다 챗GPT가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회의를 들어가니까 오늘 전화를 연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챗GPT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집에서 전화 왔는데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 나고 생명이 위도거다. 그럼 이걸 전화를 연결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게 판단해가지고 이 전화는 꼭 받아봐야 할 전화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돼갖고 이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지구에서 가입해갖고 우리 네노타리에 가입을 안 했죠. 사실은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챗GPT에서 하순 중앙클럽에 알려달라. 그러면 하순 중앙클럽 몇 년도에 생기고 뭐 때문에 이거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동한다고 지금 다 나와 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영업의 생태 기반이 바뀌고 있다. 노타리에 나는 이제 바꾸는 겁니다. 지금 노타리의 생태 기반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친회원들 모집하고 이런 것도 전부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노타리의 미래 시대는 어떻게 된다. 이제 IT위원회 구조에 결성 활성화에 전 회원들 네노타리 가입 운동을 해 소식을 접하자. 회원 생태 기반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죠. 회원 영입과 봉사활동 후 전술과 계획 및 접근 방식을 이제 완전히 바꿔갖고 우리가 지도자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넘어갔네. 이게 때려주시죠. 네, 밑에 보면 영상 돌리는 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손유령입니다. 사실 데뷔하면서 MC하고 백종원 대표하고 대화하는 걸 전부 다 지켜봤거든요. 네, 엄청난 각축전을 하셔가지고 너무 긴장됐어요. 대한민국의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5분의 1 정도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데이터 기반으로 한국 자영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국수집에 갔었는데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현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자영업을 노타리로 이렇게 변환시켜갖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하는 거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부담이 되니까 어려운데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키오스크가 있어요. 여기 메뉴가 전부 다 한국어로 되어 있고 심지어 결제도 가능하죠. 흥미로운 건 손님이 보시는 단말기에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주인이 보시는 쪽 있잖아요. 포스 쪽 여기는 전부 다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통역을 돕고 있는 겁니다. 한국 분들은 이제 쌀국수를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유는 진짜가 없었으니까. 마라탕이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쌀국수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좀 낫지 않아? 이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지역의 시장도 글로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경쟁은 전 세계가 됩니다. 그럼 나는 내 일을 전 지구적으로 잘해야 돼요. 소비자한테는 천국이고요. 공급자한테는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 동네에 가보시면 상가가 예전처럼 이렇게 차 있지 않죠. 중간중간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탁소는 플랫폼에서 갖다 주는 게 있어요. 판물점은 1,000원샵 같은 데서 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장 보던 슈퍼들은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비어있는 상권에 들어오는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인형 뽑기 기계가 들어옵니다.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안 뽑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세 개의 과자를 판다거나 아이스크림을 할인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인생을 몇 컷을 쪼개서 찍는 그런 업종이 막 들어오죠. 그리고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무인이에요. 그래서 무인이 들어오는구나. 왜 그러냐면 고객의 숫자가 많지 않죠. 그 다음에 공급자도 역시 그만큼의 인력을 넣기가 힘들죠. 아우 적게 팔아도 그냥 쏠쏠이 어느 정도 나의 생계의 일부 자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무인 간장게장 전문점도 있고요. 무인 가치층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혜택을 얻을 수도 있고 새벽 2시에 먹을 수 있으니까 거꾸로 그 업을 하시던 분들은 새로운 경쟁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새로운 경쟁이 내 산업에서는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집 셋째는 거의 다 강아지들이에요. 혹은 우리 집 막내. 예전 같아 쓰면 다른 생명체 종이니까 그냥 이름도 달리 불렀는데 요즘에는 막 돌림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이만큼 아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애견에서 반려로 움직입니다. 반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려 산업이 커지는 것이고 올해 뉴스가 그게 나왔어요. 드디어 사료 매출이 분유를 추월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줄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다른 종의 아이들이 늘고 있는 거죠. 고양이 밥을 사왔어요. 그 앞에 길냥이가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몇 개월 만에 배운 겁니다. 저기서 나오는 사람 뭐 주던데라는 걸. 저도 제가 산 고양이 밥을 뺏겼어요. 그래서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고양이도 전능합니다. 여러분 뭐라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떴냐 안 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이 자료는 좀더 깊게 제가 고민해 보시고 내가 충실히 가치를 주고 갈 테니까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각자의 하고 있는 업을 새로 알릴 수 회원들께 있는 한번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합니다. 점들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질문들이라 했죠. 묻는 질문을 잘해야 AI도 답을 잘한다. 우리가 이제 그러려면 새로운 정보를 많이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것도 놔두고 갈 테니까 보십시오. 자, 이제 재단 이야기 조금 한 5분만 하겠습니다. 노타리 재단은 모토가 있는데 인류의 실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노타리는 모토가 있죠. 초화봉사 첫 번째 모토고, 두 번째는 많은 것을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어간다는 두 번째 모토가 있습니다. 재단은 인류의 실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타리 재단의 사명 시작. 노타리 재단의 사명은 보건 중진 장민의 힘을 세고 환경 개선 그리고 인권 대치를 통해 세계 이해와 시선 통합을 이룩하려는 전략들의 노력을 실현합니다. 예. 노타리 재단은 인류의 실천하는데, 여기 보면 각 클럽에는 이렇게 위원장이 있고 소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아처럼 잘 돌아가게 되어 있죠. 제가 빨간 글로 써놓은 거 있습니다. 나는 빨간 글자를 무슨 뜻인지 다 안다. 하신 분 손 들어오십시오. 다 안다. 자, 적어도 여기에 있는 빨간 거 PHS, 1A, 그 다음에 PHF, 그 다음에 지구보조금, 글로벌 보조금, 연차기금, 이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PHF하고 PHS 이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시간 관계상, PHF는 본인이 재단에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단 기부를 합니다. 1달러, 2달러 해서 100달러도 할 수 있고 1000달러도 할 수 있고 10,000달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1달러부터 이렇게 해갖고 그것이 1000달러가 딱 되면 PHF 일부자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폴 헬리스 펠레오라 해서 약자가 PHF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PHF고, PHS 회원은 뭐냐? 폴 헬리스 소사이티 멤버라 해갖고 매년 나는 재단에 1,000불씩 기부를 하려다 약정을 합니다. 그래갖고 매년 나는 1,000불을 이렇게 재단 기부를 해서 세계 인류, 아까 인류의 실천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약정을 했는데 뭐 사정이 안 좋아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재단에서 너 약정을 했는데 1,000불 안 해. 그리고 내용 증명이 올까 안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그거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하고 약정이어서 나는 한번 실천을 해보겠다 해갖고 하는 게 이제 PHS 회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 미국으로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아서 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순 중앙클럽이 1,000불을 했어요. 1,000불.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3년 후에 세계 기금으로 50%가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47.5%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 이제 4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DDF라 해갖고 글로벌 보조금 사업하기 위해서 그 47.5%에서 약 이제 25%를 합시다. 그걸 이제 이걸로 돼 있고, 지구 보조금으로 해갖고 25%가 나옵니다. 이 지구 보조금은 클럽에서 이제 1,000불 했으니까 250불 정도 되겠죠. 그걸 현금으로 줍니다. 클럽 회장이 그에 봉사활동을 하라고. 그리고 250불은 지구 보조금 DDF로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 하순 중앙클럽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글로벌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자, 3만 불짜리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3만 불을 다 내 갖고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순 중앙클럽이 어떤 3만 불짜리 우리 국내에 사업을 해요. 그러면 1,000불만 내게 되면, 1,000불 정도만 내게 되면 지구에서 14,000불을 대줍니다. 그 DDF로 아까 각 클럽에서 다 뛰어났던 것 중에서, 그러면 15,000불이 되잖아요. 그 하순 중앙에서 1,000불하고 지구에서 14,000불을 대줘갖고 15,000불이 됩니다. 그러면 세계 기금에서 이 15,000불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3만 불짜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못 찾아 먹었어요. 다 애국으로 줘불고 못 찾아 먹었는데, 절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 80명 정도 클럽이 되니까 이제는 배워갖고 연구해갖고 하순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노타리 자금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3만 불 이상이니까 100만 불짜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다 줘불고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적은 돈 들여갖고 더 큰 돈을 끌어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건 다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지구 보조금, 글로벌 보조금, 그다음 스케일 프로그램 보조금 이건 100만 불, 200만 불 이상 되는 큰 프로젝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대응 보조금, 이걸로도 우리가 재인하고 수혜인하고 그러면 지구에다 이야기하고 바로 재단에 신청하면 2만 5천 불이 바로 현금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라갖고 그것들이 재단기부 해놨고 전혀 못 찾아먹었는데 충분히 써먹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쪽 줄이 1, 이쪽 줄이 그러니까 A, B 이렇게 하고 짝을 지어갖고 한번 딱 이렇게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A가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B한테. 자, A가 B한테 저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기야. 했어? 그러면 이제 B가 응 하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 참 잘했어 B가 그러고 이제 응이 했으니까 참 A가 다시 참 잘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큰 힘이 될 거야 하고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또 그러면 다시 이쪽에 B가 노타리는 기부를 통해 많은 초화의 봉사를 실현하고 있을 거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소리입니다. 이제 너도 할 거지.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너도 할 거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다시 A가 응 나도 빠른 시일 내에 기부에 동참할 거야. 그래서 이것은 누구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들 십시일반 나눠서 이렇게 하면 노타리가 큰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이죠. 지금 한번 봐봅시다. 하순 중앙 2021, 22년도에 얼마 했어요? 5,263불 했어요. 3년 후에 나오니까 이거이 나옵니까 지금? 올해? 예. 그 다음에 7,873불. 굉장히 이게 지금 하순중앙은 발전하는 클럽입니다. 이게 점점. 자, 지금 회장님이 이제 여기 거를 받아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돈이 이제 현금으로 이제 25%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우리 회장님이 열심히 해갖고 더 만 불을 내기라면 3년 후에 누가 회장 될지 모르지만 또 그 돈을 받아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강주클럽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강주클럽. 이때 17만 9천 불을 했어요. 강주클럽이 그럼 51명인데 잘 사는 사람들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렇게 교육을 잘 해가지고 이 17만 5천 불을 이렇게 해보니까 올해 나올 돈이 한 2,5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이렇게 강주클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회장 하시는 분은 막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강주클럽이 특색이 있어요. 회장이 뭐를 할 줄 몰라. 이 돈을 안 쓰고 있다가 마지막에 막 아무 데다나 그냥 써. 그러니까 여기 하순중앙클럽은 누구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강주클럽하고 친해가지고 강주클럽 회장한테 너희 돈 많이 나온다는데 야 우리 하순하고 좀 이렇게 연대해갖고 한번 사업을 하자. 제가 하순 여기 무슨 뭐랍니까 그 청소년 그 보호단체 뭔 있죠? 예. 작년에 그 지금 다 바꿔줬잖아요. 돈이 막 남아갖고 싹 다. 올해도 또 뭐 운동장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클럽들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발전을 하고 보람도 찰 겁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마지막 이야기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예? 항의정승?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이 분이 조선시대 정승을 이뤘던 맹사성이라는 공무원들 다 알 겁니다. 이게 맹사성의 그 무슨 상이죠? 그걸 받으면 막 1기급 특진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야사에는 27세에 아니 24세에 이제 뭐 저기 자원급제를 했고 또 정사에는 27세에 했다는데 인터넷사에 보니까 19세에 이렇게 자원급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부임하기 전에 나는 정말 그 마을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갖고 그 지역에 고승을 찾아가갖고 스님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잘 다스리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스님이 좋은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굉장히 그 상처를 입었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가? 그래갖고 기분이 나빠갖고 탁 돌아서려고 하는데 스님이 그랬답니다. 이양에 갔으니까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래 이양에 갔으니까 차를 한잔 해야지. 둘이 마주보고 찻잔에 앉아 있는데 스님이 차를 따르는데 찻잔이 넘치는데도 계속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발 밑에까지 떨어지니까 더 기분이 나빠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스님이 지금 나를 무시해도 이만부터 발로 탁 차고 나오려고 탁 차고 나오는데 그 뒤통수에 대라고 스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인격이 넘쳐야 되는데 이 지식이 넘치는구나 그 소리를 탁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원님 될 사람이 인격이 넘쳐야 되는데 이 지식이 넘쳐갖고 이렇게 그 사이에 못 차고 저렇게 뛰쳐나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맹사성이 굉장히 부끄러워갖고 예전에는 문이 좀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나가면서 미처 못 나갔는데 일어서 버렸답니다. 그래갖고 뒤통수가 팍 이렇게 그 찌어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그 튀어나올 정도였죠. 이렇게 조금만 자기를 낮추면 모든 게 편할 텐데 그렇게 또 스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겸손하면 모든 게 다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깨달고 맹사성이 정말 이 마을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 역사에 남는 정승이 됐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만 이분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이분이 펄벅이라는 돼지를 썼던 그 작가인데 우리나라에 2번 왔답니다. 와가지고 첫 번째 와서 놀란 것이 시골 마을을 쭉 가는데 감나무가 있는데 모두 안 따먹고 몇 개씩 다 이렇게 그 놔뒀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찌 우리만 먹겠냐? 저기 일반 그 새들도 먹고 나눠 먹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몇 개씩 나눴다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 좀 특별하다. 그렇게 했답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 소달구지 끌고 간 걸 이렇게 봤는데 저기 농부가 자기 그 미국 같은 데는 소달구지 속에다 다 짐도 넣고 지게도 싣고 자기도 타고 이렇게 이동할 건데 짐은 자기가 짊어지고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갔어요. 다 이렇게 싣고 가지 그랬더니 오늘 그 소도 동물도 논밭가 아니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짐까지 실어갖고 이렇게 퇴근하면 되겠냐 하고 굉장히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랬답니다. 자, 이겁니다. 배려. 배려. 우리가 겸손과 배려 이 두 가지를 정말 갖고 우리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질문을 잘해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 그 신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신회원 한 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전쟁과 같이 지금 비대면 아까 그 저기서 봤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데 정말 회원 한 명 한 명이 모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집한 가운데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재단에 많은 기부와 돈을 갖고 와서 이 지역사회에 정말 그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오버됐는데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